자, 남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시키는 조영남 씨 사건도 있고요. 이우한 화백처럼 또 천경자 화백처럼 잘 그려놓은 그림인데 누군가 위작을 한 논란이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나 그 결정적인 증거, 사람의 눈보다도 과학과 물감이 밝혀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학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이우한 화백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작이라고 발표했는데 본인은 화가 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열세점 모두 위작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직접 그림을 그렸던 이우한 화백, 생존한 작가를 따돌리고 누구한테 감정을 받고 그런 결론을 냈느냐. 경매 나간 그림 내가 사진으로만 봐도 분명히 내가 그린 진짜 내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측근을 통해서 채널A에 전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좀 궁금한 게 물론 이제 자신의 그림, 자기 자식처럼 여기도 했습니다만 저렇게 내가 저 그림을 70년대 말에 그렸는데 저 사진만 보고도 내 거라고 알 수 있을지 그건 참 궁금하네요. 자, 그러나 일단 국과수가 과학 수사를 통해서 이거 진품이 아니라 누가 대신 그린 겁니다라고 밝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물감이라면서요. 예, 물감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진품보다 가짜로 추정되는 그림에는 납의 원소가 2배나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물감 자체가 다른 시대에 생산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자, 지금 보면요. 자, 오일 유화니까 기름과 그렇죠. 물감을 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렇게 기름과 물감을 섞어서 이제 칼로 잘 비벼서 그리는 건데 저기 저 물감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납이 들어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특정 시대에는 납이 어느 정도 들어있었고 한참 뒤에는 뭐 납이 좀 줄어있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물감을 성분 분석을 하게 돼서 납이 어느 정도 들었나 보면 대략 어느 때에 제작된 물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현재 저 이우한 화백의 위작 중에 하나는 1978년에 그린 거거든요. 그 당시 물감 안에 납이 들어있어야 좀 색깔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납이 중독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썼지만 이후엔 납이 없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그 식품의약국인 FDA에서요. 네. 1980년대 들어서는 이 납 사용을 금지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납이 들어가 있는 물감은 어떤 그 터치감, 뭐 이렇게 네. 느낌을 잘 살려준다고 해서 네. 아주 여과 없이 그냥 많이 함유된 그 납이 들어간 제품들을 써왔거든요. 네. 그래서 유명 화가들 중에는 납에 중독돼서 어떤 창난 증상이나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질환에 시달린 유명 화가들도 많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요, 이제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제 대역을 써서 그린 건데, 변종국 기자, 저게 시스틴 채플, 시스틴 대성당의 천장벽화 모습을 재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천장벽화를 그리면서, 천장을 그리면서 물감이 떨어지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쉽게 말해서 물감이 떨어지면서 물감 안에 있던 납 중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건데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하나 지나갔는데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등장을 하는데 네. 쭈그리 앉아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일각에서는 이것이 납 중독의 증세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반 고흐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또 유명한 작품이 별이 빛나는 밤인데 네. 그림을 보시면 오묘하게 원형으로 빛의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납중독이 된 광고가 실제로 그렇게 보였을 거라는 네. 것을 주장한 내과 의사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고통스러운 저 장면이 납중독의 하나. 왜냐하면 이제 천장벽화, 대작을 남겼습니다만 천장을 그리다 보니까 물감이 좀 얼굴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물감에 의한 중독, 그 장면 보게 되는 건데요. 저 장면이 이제 미켈란젤로가 당시에 그림을 그릴 때 천장에 그리다가 물감이 떨어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당시에 이렇게 재현해준 그런 화면이죠. 네. 자, 일단 못질을 했던 것은 이제 흉내냈지만 이제 70년대 캔버스를 만들 때 못질도 좀 모양이 달랐고 물감도 달랐고 그랬는데 어쨌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사하고 기관을 발표할 때 보니까 과학적으로는 이게 가짜 그림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만 본인에게 묻지 않았다고 이우한 화백은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꼭 사실은 본인한테 의사를 팍 물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네. 법원에서 위작을 판정을 할 때
국가수에서나 어떤 감정기관의 객관적인 감정의 자료도 버무려서 참작을 하지만 또 이 저는 원 저작자의 의견까지도 일반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는 뭐 이원 화백이 파리에 계시기 때문에 경찰에서 뭐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원 화백의 어떤 소명을 듣지 않은 것은 사실은 조금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원 화백이 이것은 본인의 그림이다라고 밝힌 이상 경찰에서는 이 그림을 위원하게 보여주고 이원 화백의 어떤 본인의 진위를 다시 한번 청취를 해서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옳은 수순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